자,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이 0.45% 나란히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9분입니다.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신용 등급부터 시작해서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근데 뭐 일단은 개별 테마적인 흐름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 쪽, 인프라, 뭐 오픈 AI 쪽에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개별적으로는 뭐 닭 브라질 뭐 수출 중단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짧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에너지 쪽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안정적인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예, 예전에 저기 뭐죠? 신용 등급 강등이 몇 번 있어가지고 초반 스타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 쉬어간다는 그런 심정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관망해도 될 것 같고요. 좀 빠지면은 원래 갖고 있는 원래 그 뷰대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일단 관망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개장하고 있고요. 오늘 신용등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반영, 그리고 에너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에 대한 상승세의 지속,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성 뉴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5% 정도로 떨어지면서 시작하네요. 코스피가 0.55% 마이너스 2612 시작합니다. 15포인트 정도 떨어지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지네요. 0.7% 하락 719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삼성전자가 0.7, 하이닉스가 1.2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1%, 그리고 기아가 0.8%, 셀트리온도 역시나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대로 좀 오르네요. 0.5%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KB금융하고 신한지주하고 0.5, 0.7 이렇게 오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 조선 플러스 방산 1%대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HMM도 2%대 하락이고요. 두산에너빌티 0.9% 정도 오릅니다. 정도 상승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좀 좋은 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0.8, LG화학이 0.7 상승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도 0.1% 그나마 약세를 좀 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펩트론 이 반등을 합니다. 0.8, 1.1 정도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는 안 좋네요. 리가캠 3,000당 뭐 시작해서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도 안 좋고요. 제약바이오도 좋지 않은 편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겁네요.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거의 20%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S에너지,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뭐 SDN 전부 다 비슷한 계열이죠. 그리고 CS윈드, 뭐 SK오션플랜트, 뭐 풍력이나 뭐 에너지 생성 쪽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브라질 6개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거의 뭐 60일인가 90일인가 수출이 제한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입산 부분에서는 브라질의 의존도가 거의 88%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6개 관련된 뭐 하림지두나 마니커 뭐 이런 쪽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슈가 바로 반영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다시 코로나19 확진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쪽에서는 이미 뭐 확진자도 있고 뭐 사망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진단키트 쪽도 조금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수젠텍 7%, 랩지노믹스 5.8%.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에 따라서 뭐 되게 안 좋은 뉴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뭐 요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관광이나 이런 걸로 좋았던 쪽들도 다 무너지겠죠. 지금 예. 항공주도 이제 워낙 강세 부분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좋아질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테마성이 있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일단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테마주를 제외하면 지금 전반적인 약세 기조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드리는 부분. 그 장 자체가 좀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여행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조류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또 가외로 하더라도 그 뭐 눈에 띄는 건 금호 타이어가 좀 많이 빠지는 거. 그 지난 주말에 그 화재 그것 때문에 영향 받아갖고 빠지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관련해서 자동차도 약간 화재가 있었나요? 금호 타이어가? 네, 불 있었습니다. 네.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엄청난 화제였는데. 그래서 그 국내 생산량의 거의 뭐 60% 해당되는 공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 공장이 불에 탔어요? 못해요. 광주 공장. 난리가 광주 났습니다. 공장? 네, 그래서 손실액이 엄청 몇 천억 된다. 뭐 향후에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었죠.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회사가 이익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한국 타이어엔 그런 거는 좀 오르네요. 3%. 자동차 쪽은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죠. 기아는 또 별로 해외 쪽은 영향이 없다 그러는데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다른데 기아는 조금 덜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는 좀 받을 수 있고 한국 타이어는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전하는 것도 미뤄졌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금호 타이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 내놨네요. 금호타이어 목표가를 낮췄는데요. 광주 공장 화재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광주 공장의 생산 능력이 1,600만 본으로 국내 공장 생산 능력이 60%다. 그래서 연내 가동 재개가 어려우면은 700만 본 규모의 판매 차질 발생이 예상된다.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물량 이어서 그것들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네요. 목표가를 얼마나 낮췄는지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렸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이 정도면 잘 버틴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8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이 생긴 게 트럼프가 그 행정부가 네. 그 신용등급 하락, 그러니까 하향 조정한 거를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거부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좀 재밌는 해프닝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 피치도 23년에 낮췄고 이미 기조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할까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전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끝났었던 상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제 좀 국채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좀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상황을 진화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주말 사이 고민한 해답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줄이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빨리 줄여 놓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신용등급 하락을 너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미국 행정부의 만약에 액션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오히려 증시는 단기 눌림 이후에 되게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목에 찼었던 국채 수익률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목에 찼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로 뭔가 엄청나게 와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이슈 있으니까 세론으로 좀 한번 때려보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좀 보는 건데요. 이 뉴스가 왜 이 타이밍이 나왔느냐. 무디스가 그 유대인의 어떤 자금 실질적인 거고 트럼프를 길들이게 하느냐. 시체말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음모론은 빼고 얘기한다면은 나쁜 뉴스죠. 나쁜 뉴스입니다. 왜 나왔냐. 그 미국 감세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어요. 그 공화당에서 그 한 5명이 반대해서 그냥 그거 직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 협의해서 통과 못 시키고 그리고 지금 안대로 그렇게 해서는 부채 너네 감당 못해라고 경고를 주는 게 무디스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라는 거고 반응이 요 정도는 좋습니다.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감세한 다시 그 하원에서 한 거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그 방안을 해야 돼요. 그 재원 방안에서 합의가 잘 돼서 스무드하게 하면은 아마 무디스가 그 전망을 다시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약간의 희망을 내놓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2년 전이나 2023년 아니면 2011년에 썼던 것보다는 당연히 영향은 적지요. 근데 거꾸로 그 방안이 애매하면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볼게요. 2페이지,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좋냐? 2011년 8월 달에 8월 5일 날 S&P가 처음으로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할 때는 워낙 그 당시에 그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 유럽 재정 위기도 있고. 그래서 당일날 무려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5% 올랐고요. 그 다음날 다시 5%, 4% 빠지고요. 난리를 뽀개고 회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도 여전히 한 6% 빠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 최근 2년 전에 한 거는 딱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실까요? 8월 1일 날 다 여름이네요. 2023년 8월에 피치가 내릴 때는 1.3%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회복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금리를 또 내린다는 액션이 따라오니까 빨리 회복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니셜은 과거보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낮게 반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감세안에 대해서 여야가 예를 들어 하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보겠다는 정도로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하거나 그게 큰 메이저 커렉션은 아닐 텐데 문제는 주가가 최근에 올랐잖아요. 올라온 속도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걸 슬로우 다운하게 위한 빌미가 될 소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4%, 4.5%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좀 유입된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근데 미국장에서 이 거래일 정도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반영이 좀 잘 안 됐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막 엄청 치고 나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비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더 나오기는 했는데 그쪽은 뭐 이미 펩토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조금 더 가이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장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이제 기술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CDMO 쪽은 사실 영향이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차익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정도 오르는 부분으로는 좀 뭔가 이제 엄청 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뭐 떨어진 거에 뭐 한 절반 이상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이제 좀 턴을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지금 뭐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계속 오르는 거의 연속성을 오늘도 가져가는 건 역시나 에너지. 그 안에서는 에너지.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3% 올라서 가장 많이 또 대형주 중에서 오르고 여기 OCI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등등 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 요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양광보다는 좀 풍력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닐까. CS-윈드. 네, 뭐 유니슨도 16% 정도 올라가고 있고 CS-윈드 7%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도 주가가 최근에 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풍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태양광을 좀 밀어주고 이제 해상 풍력을 좀 많이 안 좋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게 실적 베이스로 해서 좀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원전이 별로 못 오르는 거는 사전에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 쪽이 좀 같이 붙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AI의 그 UAE 투자 5기가와트 또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 이게 스타게이트의 해외 확장판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좀 확대하는 국면인데 요거를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 1.25기가와트 수준보다 4배 크니까 엄청 큰 규모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간에 젠슨 왕의 오늘 기조 연설도 있거든요. 한 12시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또 AI에 대한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인프라 얘기 또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에너지 전략 부분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한번 뭐 대규모 정전 사태 해외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계속 주목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뉴스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결국 에너지 생성 쪽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고 보내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영향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저는 에너지 쪽이 좀 대세적인 상승 초입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들이 또 좋으면 저는 오늘은 변압기 좀 빠지고 있지만 변압기 쪽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지전기 같은 경우 또 스토리도 되게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초가 변압기뿐만 아니라 뭐 배전이나 뭐 이런 기타 쪽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이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오늘 그 CS 윈드나 태양광 쪽 그리고 뭐 변압기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가장 매력이 있는 뭐 군집은 어느 쪽입니까? 그 태양광 풍력 쪽은 밸류에이션이 원래 쌌었어요. 리레이팅이 아니라 디레이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쌌기 때문에 특별히 무조건 올랐다 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도가 떨어졌다. 아니면 뭐 남아서 더 간다. 밸류에이션 관점에 접근하는 건 조금 지금 시황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커버하시는 분들도 원래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괴리가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트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구체성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텐데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네요.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MRO 신사업 그거에 대한 목표 주가를 반영해서 25,000원으로 그 어디 증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하나증권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 거가 좀 또 힘을 좀 실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런 데도 되고 CS 윈드는 밸류가 아니고 아까 모멘텀에 대해 지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견이 있어가지고 당일날인가 그 다음날은 안 갔잖아요. 근데 아마 이건 추세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멘텀을 좀 내러티브를 더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 CS 윈드에서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 솔루션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비쌌기 때문에 이게 목표 주가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4만 원 아닙니다.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니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5만 원 한 5% 정도 남아 있는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감안하셔갖고 내가 어디서 손절할 수 있는지 이 정도만 접근하시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0.3%, 코스닥은 0.7% 정도의 약세고요. 니케이가 0.5%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달러당 1394원 50전 4.5원 정도 하락한 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원화 강세 1394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뭐가 울리나요? 제 거 아닌데? 제 것도 아니에요. 그쪽에서 올렸어요. 제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저는 항상 무음이에요. 핸드폰이. 제 거 아니에요. 저 아닌데. 아니라고. 소리가 이쪽에서 났잖아요. 이쪽에서 났잖아요. 이걸 수도 있어요. 이거 광고하는 거. 광고포. 광고포.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무음인데?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다 무음이어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혹시 코로나 것 때문에 백신주 약간 센티인가? 그럴 수도 있어. 어떤 거요? 백신. 코로나. 코로나. 조금 생각보다 많이 가서 리포트 나온 것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수잔틱이 2차 VI 걸려서 지금 20%거든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휴마시스도 12%. 그러니까 오늘 그 제가 이제 그 뉴스 정리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브라질 그 닭고기랑 요 이제 진단키트 쪽 관련된 거는 새롭게 이슈가 부각된 거잖아요. 근데 증시의 분위기 별로 안 좋으면은 테마성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초반부터 바로 브리핑 될 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이렇게 잘 가면은 증시가 좀 재미없을 확률이 높죠.
네, 마니커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다 막 풀렸다 왔다 갔다 지금 완전 난리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지금 시간에 들어가시면 힘들 수 있으니까 네. 테마는 테마로 그냥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무리해서 요런 시장이 제일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왜냐면 훅 떨어져야 뭐 이렇게 급락해야 그때 뭐 뭘 사던지 아니면 뭘 노려보던지 막 하는데 어쨌든 지수랑 기존에 좋았던 애들은 그냥 그대로 조금씩 약세권에서 버텨주고 나머지 테마성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따라가자니 좀 힘이 약한 테마성을 따라가자니 그것도 좀 약한 시장이고 그렇다고 나머지 걸 노려보자니 약간 메리트가 없는 그런 애매한 자기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1년 전은 아니지만 2년 전에 1.6% 빠졌는데 그럼 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덜 빠지고 시작했느냐라고 보면은 심플해요. 이게 아주 something new, unexpected 완전히 그런 거냐라고 그쵸. 봤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경이 쓰인 거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 와서 1, 2개월 내에 뭔가 언젠가 뭔가 무디스가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강도 측면에서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게 있고 설사 두 번째 강도가 이렇게 뭐가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있다 그러면 완충을 처음에 하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럴 수도 있지만 초반 반응은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세게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접근이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일단은 9시 20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두 분의 초반장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짝 오늘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본원님부터? 네, 오늘의 흐름은 확실히 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이슈가 이미 막 정해졌고 지금 움직이니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0시 넘어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산업으로 결국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에너지 쪽은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되게 잘 가던 산업군들 있잖아요. 뭐 방산이든 조선이든 뭐 엔터든 뭐 오늘도 기사나 뭐 이런 거 보면 리포트 보시면 그쪽도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애들 오히려 관심 없을 때 그런 애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일정 같은 걸로 보면은 AI 관련된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AI 관련된 게 움직였을 때 뭐 움직일 수 있는 쪽들 그런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에 이제 매몰돼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초반에는 잘 돼도 결국에는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무를 너무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보시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오늘 산업적인 부분으로의 접근을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네, 비슷합니다. 에너지나 그 전력 관련되는 주식하고 삼성하이닉스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추세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단하기 뭐하니까 그거는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장은 이제 뭐 플러스 되면 굉장히 해피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 달라 붙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건 조금 뭐 그다지 뭐 시기적으로 급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뷰티풀 엔젤님께서 오늘 종목 리밸런싱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어떤 종목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본인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산업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리밸런싱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에서 뭐로 비교했어요? 무슨 종목인지를 몰라도 리밸런싱 하기 전반적으로 뭐 좋은 날과 나쁜 날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날보다는 지수단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기는 하죠. 왜냐면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면 기존에 만약에 주도주를 가지고 계셨으면은 그런 걸 현금화를 해놨다가 바로 이제 편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전반적으로 볼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또 사람 성향마다 또 다르거든요.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나는 지금 뭐 월봉상 역별에서 정별로 가면서 뚫고 올라가는 산업도 꽤 많아요. 나 그런 거 그냥 바로 배팅 걸겠다. 어차피 중장기로 오르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클 수 있거든요. 같이. 왜냐면 지수가 빠지면 전반적으로 눌리니까. 그래서 그 선택은 뭔가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꼬집어서 탁 이렇게 해드리기가 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조금
좀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자니 약간 좀 안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 건데 왠지 나만 못 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럼 바꿔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그런 차원의 질문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궁금해요. 월요일 날이니까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보이시는 섹터가 있으면 아이디어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두 분이서 지금 조금 괜찮아 보인다, 싸 보인다, 혹은 요거는 좀 더 갈 것 같다,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네. 여쭤보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6% 정도 빠집니다. 하나비전은 반대로 0.8%, 1% 정도 오르는데요. 네. 요거는 금요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의 장비 TC본더의 수주를 한미반도체랑 한미반도체랑 한화세미텍, 네. 한화비전이죠. 이게 이제 거의 반반씩 나눠 갖는 걸로 나타났다. 라는 그런 공시가 그렇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화비전의 입장과 한미반도체의 입장을 주가의 영역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고. 네, 그렇죠. 일단 월요일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네. 마무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가의 향방이 이런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00억만 딱 가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400억만 보면은 매출 똑같잖아요. 그 수주 받은 게 400억, 400억 이렇게. 네. 얘는 시가총액이 한미반도체는 8조고요. 그렇죠? 하나비전은 3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다르는 게 맞죠. 그렇죠. 금요일 날은 한미반도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극단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야 한미반도체 이렇게 해서 갔지만 사실은 임팩트는 하나비전이 더 포지티브한 게 맞죠. 하나비전이 제로에서 10% 20% 하다가 마켓시어가 50%야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닦이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에 대한 임팩트는 하나비전이 더 맞는 게 맞습니다. 하나비전이 그럼 금요일 날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네. 오늘 1% 올라간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 아마 이제 빠졌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것 같은데 아마도 목요일 날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한 5% 빠졌어요. 금요일 날 5.2% 정도. 5% 빠졌잖아요. 이게 과한 거죠. 아니 수주를 공동으로 받았는데 시가총액 3조짜리가 400억을 똑같이 받았는데 이게 5% 빠질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비전에 백업해서 아마 시간에서도 올랐을 것 같은데 시간에서도 그게 오늘 1% 오르는 건 하나비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다행이긴 한데 얘네 그 매출에 대한 전망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직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금요일에 너무 많이 올라갔지 얘네는 거꾸로 한 7% 올라갔나요? 7% 아마 올라갔나 싶은데 그 정도로 금요일에 17%가 아니네. 11% 올랐네. 11% 오른 거에 대해서 빼는 거 반토막 빼는 거니까 그럼 6% 오르는 거니까 이것도 다 노 프라블럼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난리치는 거에 대한 반응에 따른 그냥 작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리포트를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게 나온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그거는 잘 놀고 있네. 좀 지켜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펀더멘틀즈 특별히 어느 딱 선을 긋기도 애매하고 누가 승자, 위너, 루저 이것도 아니고 그래 원래 그러면 밴드를 2개 가져가면 7대3이나 6대4 가져가겠지. 이니셜 반응은 5대5 그러면 나쁘지 않네.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빠졌어. 10만 원 이하에서는 좋아. 근데 금요일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나비전 빠진 게 5%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너무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종목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서두를 건 없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 장이. 네. 네. 금요일 날 제가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산일전기, 노머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APR도 여전히 있었고 MNC 솔루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이거 관세. 그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먼저 갔다 올게요. 네. 예. 네. 아까 섹터랑 조금 눈에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을 여쭤보셔서 금요일 날에 김정일 본부장님이 정말 한 1분 정도 짧게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파일이 오늘 가져온 파일이 없어서 어제 금요일 날 쓴 거 있어요? 그거 올려주시면 좋고요. 아니, 제가 지금 없는데. 그거는 바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혹시 여긴 자료는 없는 거고? 제가 여기 오늘 보낸 거에는 없죠. 그래요? 네. 근데 말씀드린 그겁니다. 네. 종목을 쭉 말씀드리면은. 네. 그게 APR 말씀드렸잖아요. APR 말씀드렸고, 노모스 말씀드린 것 같고, 산일전기 말씀드린 것 같고,
수리빌리아 말씀드렸고 MNC 솔루션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트레이딩 영역인데 만약에 그 환율하고 유가가 빠지면 한국전력하고 그 대한항공 이런 거 관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종목들이 오늘 들어와서도 분위기가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예, 달라질 게 없죠. 예, 리포트가 나온 게 있거나 그런 게 하나 있다. 노머스는 리포트 나온 게 있어요. 노머스. 예, 그 무슨 증권에서 리포트 목표 주가 안 쓰고 NDR 했나 봐요. NDR 한 거 같은데 제가 봤는데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뭐 나쁘지 않게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증권사의 리포트에는 순이익이 한 210억 잡은 것 같아요. 210억이니까 영업이 240억. 그 정도로 따지면 금요일 종가로 14배 PER 14배 정도고 그거는 아마 엔터 그 전방 업체들이 한 20몇 배 되니까 그보다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억합니다. 노머스 오늘도 신고가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까지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산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은 반도체 좀 이제 천천히 많이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거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천천히 많이 네 그리고 이제 원전 에너지 쪽 있잖아요. 전력 인프라 이쪽까지도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뭐 산업이 되게 길 거예요. 반도체랑 결국엔 같이 가는 친구들인데 해외에서 되게 좀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그쪽도 장기로 추세 매매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쪽도 괜찮게 봅니다. 미용의료. 요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카드 결제액이 막 단기적으로 2배, 막 3배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또 내수 쪽에서도 수출이 잘 나올 거고, 뭐 얘네도 거의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은 뭐 거의 그냥 세상 끝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저는 그 국내적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갈 수 있고, 수출이나 이제 해외에 대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쪽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환율이나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내수주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는 조금은 지금 당장의 추세는 없지만 향후에 좀 저는 대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뜨겁고 추세 계속 따라갈 수 있고 뭐 52주 신고가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산업군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근데 이제 막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증권주 로만 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이게 좀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그 한국거래소에서 그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한다고 해요. 네. 30% 원래는 20% 하기로 했는데 첫 리밸런싱이라 30% 조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뒤면 이제 선거하니까 선거 이후에 분명 뭐 어떠한 증시 부양책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증권주들은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서 뭐 나는 이도저도 모르겠다. 좀 그냥 안전하게 무난하게 가고 싶다면은 뭐 금융주 안에서 증권주만 하셔도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SDI, 에코프로 머티, LG엔솔, SK이노베이션 요런 애들이 그나마 1, 2% 정도 올라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 건데 이거는 뭐 질문을 드려도 사실은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죠. 그래서 네,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SDI는 이제 그 신주 발행가액이 나왔는데 여기 14만 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4만 원. 오늘 주가 SDI가 16만 8천 원 정도입니다. 근데 14만 원 정도로 나왔네요. 요즘에 이 현대건설도 분위기가 좋고 엄청 좋아요. 예, 오늘도 신고가예요. 2% 올라서 45,500원. 네. 요런 종목들 개별로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적도 받쳐주고 트렌드도 있고 이슈도 그쵸. 있고 정확한 뭐 모멘텀이 딱 있는 종목들은 지금 뭔가 주가가 안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다 좋죠. 반영돼 있죠. 지수는 아직 뭐 2,600에서 조금 갈증이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잘 가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곽성민님께서 오늘 변압기가 상대적으로 하락이 심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특별한 리포트는 못 보고 기사도 못 봤는데. 예. 네. 보로님 변압기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뭐 특별한 거 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뭐 단기 차익 정도, 왜냐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게 단기적으로 29만 원대에서 37만 원대까지 거의 한 방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인데 뭐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뭐 일단 하루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기에는 좀 아직은 애매하다. 네, 이전 저점 부분, 그러니까 돌파 부분이죠. 33만 원이 깨지면 이거 심각하게 어떻게 해봐야 될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뭐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차분하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S 건설도 뭐 잘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같이 하는 거죠. 그 어제 경제 분야 대통령 후보자들 토론 네. 있었는데 그거는 막 거기서 뭐 특별히 나온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뭐 반영되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만약에 반도체의 시기가 곧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전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보다 더 많은 변동성과 더 많은 수익을 노리고 싶다 하면은 어떤 종목군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그렇다고 반도체 소부장을 사자니 그거 약간 좀 지금 매기가 안 들어오는 느낌이고. 이거 갔다 올까요? 네. 본부장님. 소부장 빼고 그럼 삼성 하이닉스 또 그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만약에 상승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함직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하라는 거 마찬가지야. 한국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반도체가 간다고 없어요. 했을 때 없어 대한민국에. 없어요? 미국 거 사시면 돼. 엔비디아 사시면 된다고. 엔비디아 사면 돼요. 예.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꾸로 변압기나 전력 쪽에서 이상하게 빠진다. 그걸 살 수 있지. 이번 주에 컴퓨텍스 타이프가 내일 보던데 오늘 젠슨랑 이상한 소리는 하진 않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something new가 아니어서 혹시 실망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 그게 더 불안하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가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번에 컴퓨텍스 타이프에 있으니까 오늘 좀 생각했던 거 좀 빠지면은 한 20%만 사볼까? 이번 주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삼성 하이닉스 빼고 그 다음에 대장주의라고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을 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수보더라. 그러면 만약에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비전을 만약에 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질문은 종목을 얘기하면 하나하나 답이 편안하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HBM으로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돈 벌 거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면 투자해서 올라가는 건 없다. 네, 당분간 없다. 나는 그게 우선순위 아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은 잘 해야 된다. 근데 보다시피 금요일 오늘 회사에 10% 올라갔다 5% 빠지고 5%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크죠. 제 텔레파시를 가지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거 갖고 돈 벌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금요일에 힌트를 줬죠.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비전이 왜 빠졌는지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시간 외에서. 그럼 나는 하나비전을 금요일 기준으로 샀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야수 같은 신재면 한미반도체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한미반도체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비전이 뭐 삼성 하이닉스가 5% 10%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25만 원 안 간 상태에서 한화비전이 혼자 8만 원, 9만 원을 바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굳이 탄력을 얘기하니까 HBM 있고 하이닉스가 HBM 가면은 그러면 하나비전이 뭐 특허 문제에서 한미반도체 뭐 뒤집다 맞고 이런 게 금방 나타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럼 이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둔다는 정도까지는 힌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서 아빠님께서 질문 자체가 정말 별로다. 뭐야 갑자기 열심히 얘기했는데 기운 빠지게 오늘 아침부터 기운 빠져. 아침에 뭐 정전 났다 그래서 별론가? 날카로웠는데 삽을 잘했는데 잘했잖아. 그래서 질문 자체가 별로래요. 나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뭐하니? 이런 표정을 줬어. 그건 너무 오바신다. 날카로웠는데 월요일 질문 중에 최고 좋았던 것 같은데 아침 방송 중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프리토크 하세요. 편하게 제가 옆에서 뭐든지 다 장난을 맞추겠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주말에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어때요, 하창훈 분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단에서 네.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가 좋을까? 요거는 질문 좋았다. 좋았어. 요거 괜찮았어. 한 번 더 생각하네. 기가 막혔어. 네. 뭐 반도체 쪽에서는 그 말씀하신 동안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빼니까 그러면은 뭐 HBM으로 가도 되겠지만 저는 유리기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유리기판. 네, 뭐 대표적으로 뭐 SK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또 이게 얘네가 한 2년 정도 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하단 라인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뭐 지금 당장 뭐 이게 막 이평선이나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우하향 중이니까 뭐 이제 크게 베팅을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가 만약에 수렴 이후에 약간 상승으로 발산을 해준다면 뭐 그럴 때는 충분히 쫓아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째려보다가 뭐 큰 거래량 동반한 양봉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가 뭔가 바뀌려고 할 때는 이제 반도체가 사실 대세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뭐 미래 반도체, 제조 반도체 같이 그런 가벼운 친구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HBM이나 이런 유리기판이나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이런 데 막 순환매 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유리기판 쪽을 저는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어서 뭐 양산 시기도 이제 얼마 안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요쪽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대신에 이게 이슈가 터지고 수급이 쏠리면 과거에 재밌었지 해서 달려붙을 수도 있고 네. 수급도 좀 탄력적이기도 하고 종목군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뭐 괜찮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40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장을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일단은 미국의 신용등급 이슈가 있는데도 요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뭐 오늘 액션을 취할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김장건 부장님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관망하자. 일단 관망하자. 아까 왜냐면 이게 뭐 한 1% 이상 빠지면은 네. 뭐 좀 사보세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생각한 게 1% 이상 안 빠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종목. 근데 원래 공부했던 종목 이러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정도고 뭐 단기적으로 뭐 저기 반도체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컴퓨터 스타일페이 지나고 다음 주 갈 때까지는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고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애매합니다. 마이너스 0.4 플러스 0.4면은 글쎄요. 오늘 또 오늘 미국장에 만약에 그걸 딛고 혹시라도 안 빠졌어. 예를 들어서 미친 듯이 아니면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트럼프가 약간 꼬리 내리는 식으로 해갖고 뭐 사바사바해서 그 장이 뭐 갑자기 힘을 내. 그러면 오늘 못 산 게 아쉬울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주식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갖고 있는 거 갖고 그냥 올라갈 거거든. 근데 오늘 꼭 안 산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해. 뭐 불안한 거는 저 5월 15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셀린 메이 물어보고 2024년 5월 15일에도 그때 똑같이 빠졌어요. 딱 똑같이 5월 15일에 셀린 메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쭉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5일 목요일, 16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계속 마이너스네 살살. 2,646. 그러니까 심플리 그 관세하고 빠지고 나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가팔랐어요.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다들. 가팔랐다고. 새로운 거 할 때 약간 가팔랐는데 남들 가고 하니까 내가 미리 빼기 알았다 그러는데 마침 무디스가 하원 통과 안 된 것 때문에 딱 타임 맞춰 그렇게 애프터 아울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빌미가 될 수 있죠. 이 추세를 여기서 10% 빠뜨려 갖고 뭐 저 세상 간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쵸? 과거 패턴만큼 등락이 심하지는 않더라도 등락을 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하게 빠지면 예를 들어서 과하게 빠진다. 얘기했는데 하이닉스가 20만 원 깨졌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좀 과한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생각한 거에 5%씩. 근데 생각하시는 게 장이 아주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것이 이게 빠진다는 거는 장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하게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도 충분히 생각보다 더 빠졌을 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필요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20만 원 깨졌길래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자료 뭐예요?
자료예요. 얘기를 해야 뭔지 얘기를 해야 제가 광고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 뭔가? 저는 엔비디아 중동 딜 그거. 엔비디아 중동 딜. 팔란티아하고 같이 이렇게. 팔란티아하고 미국 주식을 더 긍정적으로 최근에 많이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미국 주식이 빠지면 우리도 더 빠지진 않더라도 우리도 못 갑니다. 못 가니까. 예, 못 가. 하창 본부장님은 뉴스 재밌는 거 뭐 있어요? 타이틀이 재밌는 거는 아까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려갖고 저는 이제 전쟁이랑 저도 UAE 데이터 센터 건설 뭐 이런 거 그거랑 일정. 전쟁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가자지구가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1분만 참고 한번 견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 차고 있는 거, 요게 갤럭시 워치입니다.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46mm 모델 블루투스 모델인데요. 28만 2천 원짜리인데 저희가 오늘 9만 9천 원에 핫딜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지금 실버고요. 여기 블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실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워치 본체랑 호환 충전 하고 호환 스트랩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물리 회전 베젤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성분 분석, 심전도, 혈압 측정, 수면 관리 등 건강 기능 탑재,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이고요. A급 리퍼 제품입니다. 하지만 외관이 깨끗하고 거의 뭐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무상 AS 보장도 해드립니다. 마라톤이랑 러너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운동 트래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어르신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부모님들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그럴 때 이거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나. 근데 이런 애플워치도 그렇고 갤럭시 워치도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심전도랑 혈압이랑 그리고 쓰러져서 무빙이 없을 때 바로 주변 가족분들한테 바로 SOS랑 저 전화도 보내고 이렇게 알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싸게 가져왔으니까 요거를 그런 용도로 한번 가볍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8만 2천 원짜리를 9만 9천 원에. 그리고 요거는 갤럭시 S24 플러스 이 S24 플러스 256GB 자급제 미개통 공기계 전시 제품이라고 합니다. 99만 9천 원짜리인데요. 핫딜가로 저희가 79만 8천 원에 공식 네이버 가장 싼 가격보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 실버, 크림, 바이올렛 있고요. 단말기, 설명서, 케이블, 유심 핀, 젤리 케이스, 보호 필름까지 드립니다. S급 공기계고요. 외관 우수, 개통 이력 없습니다. QHD 플러스 6.7인치 대화면, AI 기능도 탑재한 최상의 플래그십이고요. 자급제 모델이라서 뭐 세계 통신사 모두 다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공식 AS 2년 무상 AS 보장해 드리고요. 매장 대비 약 20만 원 이상 저렴한 초특가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IT 제품들 여러 가지 아주 알뜰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쌈박하게 요거를 딱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좋은 제품을 정말 가성비 있게 정말 싸게 그리고 실용성 있게 딱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한번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상장한 종목에서 임뮤논시아가 아주 난리가 났구나. 임뮤논시아. 이뮤논시아? 이뮨온시아. 유한양에서 자회사 상장한 거. 거의 더블 오르는데. 그래요? 네. 사요? 모르죠. 그냥 오른다고 알려줬을 뿐이야. 뭐라고요? 이뮨온시아. 맞아? 네, 맞아. 94%. 야, 도파민 쫙 돋는다. 그렇죠? 아니 장이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 눈에 띄어서 뭐가 가려나 싶었대. 와, 2024년 4분기 매출 얼마게요 얘네? 거의 없잖아. 이민호씨 오늘 지금 올라서 90% 올라서 시총이 5,100억이거든요. 아, 그래? 네. 작년 12월 매출. 작년 12월 매출. 네. 아니, 대충. 몰라. 그 정도 얘기할 거면 1억 전후 아닙니까? 7억. 낮을 것 같았어. 네. 2020 씩 빠져?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년 매출인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었어. 2024년 회계년도 1년 매출이 7억이에요. 매출이 7억. 1년 매출이. 올해 1년 매출이 더블 치고 15억. 지금 2023년 매출이 1억. 지금 시가총 1억 얼마? 맞추긴 했네. 맞았네. 뭐가 됐든 간에. 아니 어떻게 하면 매출이 1억이나? 매출이 없는 회사도 있어. 뭐 기술 개발만 계속하고 그렇지. 연구 개발비 많이 나오면 이게 면역 항암제 하는 회사거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년에 기술 이전 시작한다고는 하네요. 이건 진짜 리포트를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지. 5,200억. 이건 진짜 아니야. PR 몇 배지? 20억 잡고 250억. 250배. 250배. 아, 매출 기준으로 PSR. 뭐 상상 특례 해가지고 뭐 그렇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근데 있겠지. 모르겠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뭐 갑자기 죽은 사람 살려내는 기술이 있나 보지 뭐. 아, 면역 항암제. 항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기술 수출 뭐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모르니까. 자, 두 분의 자료 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네, 갔다 편하시겠어요. 예. 네, 뭐 네. 뉴스 짧게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돈 써주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돈 써줘요. 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쇼핑이 사상 최대치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막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내 피부 미용 의료 쪽 계속 스토리가 좋은 것도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와갖고 이 시술을 받고 가는 거죠. 엄청 싸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제품들이 해외로 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뭐 국내외적으로 성장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요 국내 카드 소비 증가는 별로 안 되고 다들 해외로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뭐 항공주 뭐 요즘 진짜 티켓 찾아보면 없어요. 티켓이 없고, 그래서 확실히 LCC라든지 뭐 큰 거, 상대적으로 큰 거 하시는 게 낫겠죠. 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부 면세 쪽들도 일부 분위기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일부터 저거 죄송합니다. 여행 요거 관련해서 까먹었었네. 7월 달부터 중국 뭐 저게 뭐 비자 면제 뭡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 무비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무비자 그거 같은데. 네. 근데 하반기. 요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요? 제가 이런 거 막 여쭤보다 아까 타이어 뉴스도 그게 제가 몰라서도 몰라서인데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비자 이슈 이렇게 넘어가면 같이 그냥 이렇게 약간 동아리 느낌이 되니까 그렇게 말고. 그래도 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그거를 전달해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무비자 7월 하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향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가 7월부터 9월까지 예정이 됐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예. 한시적. 그래서 인천 웨이아이 노선이 주 7회부터 주 9회로 늘린 데 이어서 주 10회로 7월부터 증편이 됩니다. 요 얘기가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직수회 요 얘기도 있다는 거. 네. 그런 들어와서 또 소비하는 것도 같이 관광 쪽에 같이 엮을 수 있을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김 본부장님도 많이 자주 얘기해 주시는 이제 롯데 관광개발, 뭐 제주도나 이런 데도 많이 올 거니까. 그래서 면세 쪽이 일단 수혜를 받을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향, 그리고 그 다이소 향, 그 이 피부 미용 관련된 화장품이나 이런 쪽도 좋을 거고요. 면세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좋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글로벌 텍스프리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예. 연관되는 산업군들은 꽤 많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니까 그렇게 치면 항공이나 이제 뭐 여행 그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보드투어, 하나투어 뭐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수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에 좀 집중하실 건지 인바운드에 집중하실 건지에 따라서 스토리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가자지구 요거는 이제 스토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랑 전화를 열심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소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 거라서 이렇게 되면 또 방산주들이 또 한번 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예. 방산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 이슈가 또 나왔고 죄송합니다. 예, 사량을 네, 예, 됐습니다. 예. 마이크 좀 떨어져서 저쪽이 그렇죠. 일부러 했습니다. 아이고,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침부터 힘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쟁 이슈 또 이런 게 다시 있기 때문에 예. 방산주 관련해 가지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요. 네. 그러면 아까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리포트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옆 나라 MG는 어디에 돈 쓰나 이런 리포트가 나와. 옆 나라의 MG들은 네. 어디에 돈을 쓰나.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성비, 가심비. 가성비는 중국 사람이고 가심비는 일본 MZ 세대고 그런 거를 뭐 저렇게 그래프하고 보기 좋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쪽 관련되는 뭐 이렇게 인더스트리 공부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시켜드리면 일본은 오시카츠라는 게 있습니다. 오시카츠. 오스가 이제는 그 추천하다 할 때 추자 쓸 때 추고 가츠는 가츠도 활동에 가츠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가츠돈. 가츠동은 아니고 가츠도 활동. 한문으로 활동을 가츠도라 하거든요. 거기 가츠하고 오스하고 합해서 오시카츠. 일본어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네. 좋아하는 대상을 아이돌뿐만 아니고 캐릭터, 음식, 뭐가 됐든 간에 좋아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그거 응원하는 활동 이런 거예요. 전도사 같은 거네요.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 시장에 적지 않은 바예요. 근데 뭐 거기 얘기할 때 한국의 엔터 관련돼서 언급이 많이 된대요. 세븐틴, BTS, 트레저, 스트레이 키즈 등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카츠 뭐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리포트, 이런 그림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라이브 콘서트가 40%. 예, 라이브 콘서트 가는 거지. 예. 이런 것도 있고 오시카츠 대상 서베이하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 제2 아이돌이 넘버 원이지만 세 번째 K 아이돌이 20% 언급했죠. 그래요? 뭐 이런 거 데이터가 나와서 일본 애들은 약간 돈을 쓰더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가심비 하겠다는 거고 중국 애들은 싼 게 최고야. 싼 게 최고. 네, 그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망했는데 그 루싱 커피라고 중국에 있는 알죠. 스타벅스 대행 망했죠. 회계 때문에. 망하진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나? 다시 됐나? 상폐되고 중국에서 장사가 엄청 잘 되죠. 맞아. 근데 거기서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따로 만들었어. 코티 커피라고. 근데 이게 2,000원이 안 돼요. 1,800원 정도. 진짜요? 중국의 스타벅스 평균 가격이 6,000원입니다. 중국 사람들 대비해서 엄청 비싼 거지. 엄청 비싸죠. 근데 여기 2,000원, 1,800원 정도 코티 커피 이런 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심비, 가심, 가성 이런 식으로 나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도 나쁘게 생각하면 돈에 민감해졌다. 그게 포인트예요. 네, 저는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돈에 민감해졌는데 그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곳에는 집중해서 한다. 그 가심 그런 리포트를 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젊은이들이 어디서 가서 쓰는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10년 뒤에 40, 50대에서 쓰는 게 중요하니까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리포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한국에 오는 방문객 잠깐 보여드리면 한국에 오는 방문객이 당연히 중국이 많겠죠. 그런데 이거 보실래요? 요 끝에 보시면 요 맨 밑에가 중국이거든요. 일본이고 맨 위에 뭐죠? 기타가 미국. 미국은 글쎄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이건 아마 동남아시아를 제가 알고 있는데 기타인가? 기타 하여튼 이 기타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여기 따로 있네. 미국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군데 다이버시파이가 중요하다. 가심비도 찾고 가성하는 사람도 찾고 우리도 그 사람들 오면은 동남아시아 찾고 할 게 많습니다. 돈 벌려면은 여러 군데 커스터머를 잘 어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저 기타에는 동남아가 좀 많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 유럽하고 미국 뺐잖아. 여기 미국하고 유럽이 여기 있잖아. 미국하고 유럽이 여기 있고 이거 뭐야? 일본, 중국 빼고 유럽, 일본, 미국 빼면은 중동에서도 오겠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합쳐서 기타. 하여튼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 관광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일단 비중은 있었습니다. 오시카츠 얘기 드렸고 가심비, 가성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기타 있으면 바이올린은 안 오냐는 의견이 있네요. 그러게요. 기타 치는 김태원 어디 갔냐는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누가 거기서 적어놨어? 네, 인신공격 같아서 아이디는 안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58분이네.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쭉 보고. 네. 근데 맨날 죄송하네.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 약간 좀 재미없다는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코스피가 0.5% 좀 떨어지고요. 2613. 그래도 2600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1.5% 하락이고요. 714. 이렇게 121선 바로 위까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색깔은 그닥 바뀌고 있지 않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무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S가 좀 치고 올라오네요. 예. 뭐 그 정도? 예. 아까랑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애들이 이제 PSK 홀딩스가 6%,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 오늘 SPG 등등 해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된 하이젠 아나랜드 그렇고 로봇 관련된 애들이 좀 많이 빠지고 오늘 테크윙, 주성, 뭐 등등 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5% 정도, 4~5% 정도 빠지고 여기다가 제약바이오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코스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창 막판까지 어떻게 하자라고 코멘트가 있으면 짧게만 번호님부터. 네, 일단은 뭐 좀 하나의 큰 파동이 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타로 뭔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지나간 것 같고 또 이제 1시 정도에 뭔가 한번 변곡점이 나올 텐데 그거 노리시는 분들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산업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 쏠리는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뭐 저도 이제 산업 대응을 하시는 거 좀 눈여겨보던 게 단기 눌림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 일단 스탠스 자체는 분할 매도 스탠스를 계속 말씀을 드려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2590 기준으로 깨지면 좀 비중 조절을 강제적으로라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내가 어떤 산업군들 좀 포트폴리오 조정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떠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이게 많이 올라갔다.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이 10명의 반 이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난 사야 되겠어. 나 현금이 50% 있었어. 그러면 많이 오랐다. 그 팔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고 하는 것도 낮춰서 이게 나눠서 해야 된다고요. 급하게 오늘 뭐 저기 젠슨이 하근이 뭐가 있든 과거 대비해서 괜찮다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없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이게 플러스 0.5로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팔라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본인이 말죠. 저도 그런처럼. 그러면 팔라는 사람 거 받아주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예. 낮게 생각보다 낮게 천천히.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여기 저한테는 NH 세미나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거 얼리버드 콘서트 그거 하시는데 그냥 끝낼까요? 오케이. 시간 오버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10시 지나고 11시 지나고 2시 지나서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3시 20분에 유쾌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